사실 뭐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두 가지가 핵심일 텐데 오늘 좀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 결론 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의혹 자체가 그 이른바 앞에 말한 그 의혹이 아니고 그건 증거도 없고 본인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정말 문제가 되었으면은 지난 10년간에 아무 일 없이 넘어갔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증거가 명확하다면은 또 그 증거가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을 리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가 법적 조치까지 취해놓은 상황입니다. 본인이 지금 수사를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크게 뭐 뒤집어질 것 같지 않은데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뭐 별다른 이야기 없을 것 같고 소문과 의혹과 선거 당시에 흔히 나타나는 당대표나 후보를 겨냥한 이런 소문 정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지금 오늘 심사하는 건 좀 약간 다른 사안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만나자 그래서 당대표의 측근이 이제 가서 만났다는 네네.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김철근 무슨 이제 그걸 써줬다고 이제 그게 문제인데 각서 써줬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준석 대표도 가서 소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나올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윤리에 지금 출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제 이게 소명을 할 텐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여러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그 문제가 된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른바 제보자란 사람이 자기도 정말 좀 사실 확인해 줄 게 있다. 자기도 이런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나 이쪽 당에 유리한 정언을 해주겠다고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무슨 그래가지고 만나자 해서 만났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만나러 가게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황상 보자면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동안 그 1월 달이었죠. 그게 한창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새롭게 선거에 선두에 나서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이제 반등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이런 문제가 그 통상 우리 선거 때 보면은 병풍이니 또 김대엽 사건이니 해서 사실이 아닌 사건으로 선거판을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만나자고 하니까 더구나 유튜브에 보도된 게 사실이 아닌데 정말 이 대표가 억울하니까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김철근 실장이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경위가 오늘 상세히 밝혀질 것이고 여기서 뭐 나왔던 여러 증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지금 소명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명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의 어떤 판단이 이루어질 텐데 첫 번째는 오늘 이준석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일단 뚜렷한 판단은 좀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이제 김철근 실장이 가서 이렇게 뭐 써주고 대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윤리위원들이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이거는 이제 이른바 무슨 상납 의혹이 아니고요. 의혹 자체는 지금 사실 근거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그건 이제 소문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보도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윤리위 징계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 지시를 징계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 관련해서 이 사안이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이른바 제보자라는 사람을 만났다는데 그걸 만나는 것이 정당인으로서 이제 품위에 맞는 것이냐라 이런 판단인데 이 판단도 상당히 윤리적으로 굉장히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또 어떤 근거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사실은 당 내에서 모두 주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당 내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고 당 외에서 시민단체가 윤리위원회에 직접 제소한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다뤄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뭐 그런 자체가 만일 그것처럼 묻어둔다거나 또는 뭐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당이 어쨌든 윤리적으로 좀 팽팽한 긴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철수 의원도 이제 우리 당 의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당 모임에 많이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는 지난번에 이제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인연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그 참석하는 것이 마침 또 장제원 의원이 하는 그 미래 포럼 이 포럼에 그날 발표하시는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도 참석했던 우리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오셨던 김기현 대표가 이제 했던 그 우리 당내 의원 모임에서 있었고 지금 여당이 되긴 되었는데 지금 국회도 공전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여당이 되어서
그동안 선거하고 지방선거 하느라고 한 번도 우리끼리도 제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또 여당 의원으로서 어깨도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그걸 공부해보기 위한 모임들이 아주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그 재미있게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예컨대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위원회가 저는 보니까 본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안을 판단할 지금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에서도 경찰 수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 경찰 수사도 이준석 대표가 자청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뭐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빨리 밝혀달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결론에 따라 나올 일인데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이런 당내 사정이랑 다릅니다. 민주당 내는 대선과 지방선거 일단 패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이 수렁에 솟아 날려면 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냐, 지도부가 돼야 될 것이냐는 굉장히 당의 새로운 활로와 또는 그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지금 구분이라면은 저희 당의 사정은 뭐 서로 지금 당 대표에 무슨 유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보궐로 해서 내년 8월까지만 당대표를 하는 것이어서 사실 당대표가 큰 메리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천권하고 관계없는 것인데다가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국내외 최악의 상황에서 경제도 이제 위기도 새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뭐 민주당처럼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연하게 블랙홀을 만들어서 개파로 분리되며 뭐 당대표 선거한다고 당력을 쏟는 일을 누구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지금 오늘 김기현 대표가 전 원내대표 하셨던 모임 또 이제 지금 저 모임 또 여러 모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이제 민주당 프리즘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 당 프리즘으로 보면 특별히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여당 의원으로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좀 더 하고 또 관계망도 좀 넓히는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인데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 프레임 보고 계신지? 예, 저는 민주당이 빨리 어떤 혼란에서 벗어나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더구나 민주당의 의석이 여전히 국민의힘보다는 월등히 많은 180석 가까운 의석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제의 대통령의 힘만으로 정부의 힘만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어제 제가 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같이 독일의 협치 경험에서 배운다 그래가지고 독일 대사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한 이제 연정을 하거나 뭐 의원내각제가 이 위기에 약하다. 약했는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같은 경우는 3인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녹색당이 힘을 합쳐서 단호한 정책을 금방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아서도 상당히 결정내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은 이제는 특히 이제 위기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위기 또 국내적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제왕적이라도 사실 제왕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여소대 야대에서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그 대선의 어떤 교훈 또 지방선의 교훈을 찾아서 빨리 책임 정당으로 원내 제1당으로 좀 빨리 복귀해 주길 바라는 게 하나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저희도 4연패인가 5연패를 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복귀를 해보면은 지금 민주당 모습이 이렇게 가면 우리처럼 비슷하게 될 것 같고 저렇게 가면 새로운 모습으로 좀 다를 것 같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선에 졌던 후보가 당대표로 다시 나오고 당대표로 나와서 지방선거에 뭐 선거를 지휘하다가 또 떨어지면 그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여당이 좀 잘못한다고 또 이제 반사 효과를 누리려고 또 공세를 펼쳤다가 더 떨어지고 하는 우리 4연패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건 뒤집어 보면은 남의 실수보다는 스스로가 왜 국민들에게 그렇게 특히 지방선거에서 그 폭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아주 핵심 지지층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내부 반성이 철저히 있는다면은 오히려 책임 정당으로서 우리나라 국회를 이끌 수 있는 제1당으로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기존에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해철 의원의 결단이 훌륭했다 생각합니다. 끝없는 뭐 당권과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데 소수당으로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도도 중요한데 방향이 틀리면은 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이겁니다. 법사위 이게 당초에 이제 국회의 전통과 원칙이었거든요. 협치 전통과 원칙인데 국회의장을 가지는 1당은 법사위원장은 2당에게 준다. 이게 민주당의 옛날 체제 때 민주당이 요구를 해서 시작됐던 그런 전통과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정당과 달리 의석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해서 협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대통령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법사위원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절대반지 때문에 지난번에 폭주기관차처럼 법안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 폐해를 봤던 게 우리가 임대차 3법이고 최근에 다시 전세값이 다시 폭등하는 이런 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면은 우리가 당시에도 이 법안을 진행을 하면은 전세를 그렇게 제약시하면은 오히려 큰 시장의 반격을 맞는다 해서 많이 반대하고 걱정했는데 그냥 180석과 법사위까지 지고 있으면서 게이트 키핑 없이 그냥 밀어붙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가지고 다시 8월, 9월 이후에 전세값 폭등을 하고 지금 집값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마당인데 때문에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려면은 국회의장을 당연히 이제 민주당이 하는 만큼 이전에 그 관행과 원칙대로 법사위원장을 달라 그래야 최소한의 균형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다수당이 180석이라는 절대 의석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그게 본령이 그건 민주당이 결심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늘 뭐 폭로전은 아마도 뭐 여러 이야기 있었겠죠.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자꾸 사태를 악화시키는 건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사주만 예, 정말 국민들에게 명구합니다. 뭐 원내대표들 심정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은 빨리 이 문제를 풀어서 지금 집값 문제나 또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내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말로써 악화되는 일을 이제 피하고 정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